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제 속의 축제 시민라디오 숨쉬는 이야기 전주설화 진행자 김정자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2022년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기간에 진행되는 시민라디오 생방송인데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이야기 전주설화, 이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요, 전주 지역의 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 중에서도 전주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Permission to Dance. When your heart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just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2년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기간에 진행되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는 전주 설화에 대한 이야기하는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 시간입니다.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에서는 총 3개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서완산동의 용머리고개, 인우동에서 진안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도마다리, 서학동의 각시바위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서완산동의 용머리고개를 소개할게요. 2개의 전설을 담고 있는 서완산동 용머리고개입니다. 강감찬 장군이 전주에 있을 때 전주천을 건너려던 초립동이로 변한 용에게 비를 내리게 하자 승천하여 비를 내리고 기운이 다해 떨어져 죽은 곳이라 하는데요. 전주천에서 1000년을 살던 용이 하늘로 승천하다가 딱 하루가 모자라서 떨어졌는데, 이때 용이 떨어진 곳이 완산칠봉의 계곡이었죠. 당시만 해도 완산칠봉은 사람이 다니지 않은 원시림이었고, 전주천은 좁은 목에서 폭포로 떨어지는 물이 지금의 다가산 밑에 소를 이루어 물이 많았고 급류였다고 합니다. 완산칠봉은 다가산과 만나는 모양을 하늘에서 보았을 때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용머리라 부르고, 용이 떨어진 곳이 목 부분이어서 용머리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용머리고개는 전주를 들어서는 길목이자 빠져나가는 길목이라고 해요. 용이 떨어진 후로는 우거진 속립이 정리작업을 한 듯 깨끗하게 오솔길을 만들어 주었고, 오늘날은 서울과 목포를 연결하는 국도 1호선인 경목선이 되었답니다. 이런 용머리고개에는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도 담겨 있죠.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과 홍계훈이 이끄는 관군이 전주성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이 참패를 한 곳이 바로 용머리고개지요. 일제강점기 때는 도로 개설 명목으로 머리가 갈라지고 용의 기운이 서린 땅이라 하여 그 기운을 누르기 위해 대장간들이 운영되는 순환을 겪었지요. 오늘날은 그 기운이 다했는지 하나 남은 대장간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답니다. 조선시대에 완산교회와 용머리고개 사이에 유기전이 있었는데, 이 유기전은 대구 안성과 함께 조선 3대 장터 중에 하나였다고 하니 그 크기를 알 수 있겠죠. 유기전이 있어서 용머리 여의주 마을 주변 도로명 주소는 유기전길로 정해졌다고 해요. 용머리고개에는 30년을 서 있던 육교가 있었는데요. 차가 중심인 문화에서 사람의 문화로 바뀌면서
2016년 철거되어 이 또한 역사에 남게 되었죠. 이렇듯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자연미와 조형미가 물씬 풍기는 용머리 여의주 마을. 전주시는 서안산동 용머리 여의주 마을에 초미니 도서관을 포함한 생태숲 공원을 조성했다고 해요. 산책하면서 책도 읽는 숲 도서관, 전주의 옛 이야기를 찾아서 전해주는 옛 이야기 도서관으로 주민과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노래 두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과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그리고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연 함께 하고 가실게요. 현장에서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이분은 아들이 전일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곧 발표회를 연다고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보여줬으면 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사람 딸 채선이 개딸 콩이와 함께 나들이 나왔어요. 체험은 10시 30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체험은 예약이 끝나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라디오 사연이 첫 체험인데 이것도 체험이 맞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 딸과 개 딸을 구분하지 못해서 조금 고민을 했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배웠어요. 내년에 시간 내서 참여할까 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전주 서안산동의 용머리곡의 전설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독 용이나 이무기에 대한 전설이나 설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웬만한 초등학교마다 용과 이무기에 대한 전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한켠에 있던 뱀이 용이 되어 승천하려다가 하늘로 못 가고 떨어져서 이무기가 되었다라는 등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풍 때 비가 오면 이무기 때문에 그런다 라는 말들도 있었죠.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전설들도 하나의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전주 영머리곡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요. 전주시 서학동의 각시바위입니다. 지금의 서학동은 학들이 온화한 숲속에 보금자리를 들고 학이 많이 사는다는 아름다운 지역이라 하여 서학동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로부터 학은 훌륭한 사람의 인품을 비유하는 날짐승으로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도 학을 몹시 아끼며 사랑했어요. 1403년 조선왕조 때 서학동에는 학이 맺어준 애틋한 사랑과 이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전주천에 있는 각시바위 전설입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 학 한 마리가 화살을 맞아 퍼덕이며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때 나들이를 나갔던 원님의 딸 연화낭자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학을 치료해 주는데 말을 탄 젊은이가 다가와 화살을 잘못 쏴서 학이 맞았다고 말하며 함께 학을 치료하게 되었어요. 이 젊은이는 정판서의 손자 정룡도령이었죠. 정룡도령과 연화낭자는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정성을 들인 학의 상처도 다 나았죠. 정룡도령과 연화낭자는 학을 치료해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연화낭자를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 안에 가두고 말았죠.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정룡은 한시도 연화낭자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죠. 매일매일 연화낭자가 생각에 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하여 급기야 연하낭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하인들에게 붙들려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말았죠. 연하낭자를 만나지 못한 정룡은 끙끙 앓아눕게 되었어요. 하인들에게 두들겨 맞은 상처와 마음의 상처도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죠. 연하낭자도 정룡이 자신의 집에 왔다가 호되게 맞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룡을 향한 그리움으로 견딜 수가 없자 집을 몰래 빠져나와 정룡이 살고 있는 항마을로 찾아갔어요. 연하낭자를 본 정룡은 놀라움과 함께 언제 아팠느냐는 듯 금방 생기가 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항마을 깊숙한 골짜기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둘만의 혼인을 하게 되었죠. 그 후로 정룡은 산에 올라가 사냥을 하고 연하낭자의 집에서 배를 짜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룡은 나는 듯이 말에 올라 사냥을 하러 산등성이를 넘어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지만 오늘따라 짐승이 잡히지 않았어요. 정룡은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라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멧돼지 한 마리가 숲속에서 나타나 정룡은 화살을 쏘아 잡았죠. 정룡이 말에서 내리려는 순간 커다란 호랑이가 이빨을 내밀고 정룡에게 달려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정룡은 화살을 당길 겨를도 없이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싸웠어요. 호랑이와 정룡이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다가 그만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연하는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걱정되었어요. 바위 위에 올라가 매일같이 울면서 정룡을 기다렸지만 정룡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밤에도 남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때 무언가 물에 둥둥 떠내려와 연어가 있는 바위 앞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바로 죽은 정룡과 호랑이였죠. 절망에 빠진 연화는 사랑하는 정룡을 따라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연하낭자가 정룡도령을 애타게 기다리던 전주천의 이 바위를 각시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잠시 노래 듣고 갈게요. 이번에는 오늘 기운나는 주일 되시라고 밝은 노래 두 곡을 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싸이의 대댓,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 22, side coming back. Long time no see, huh? 오래간 아니지, huh? 우리 다시 웃고 일고 지지고 벅고 let's get loco. Pandemic's over, 그래 기분이 오죠, 다시 그분이 오죠, Everybody say 벅적지근해, 껄쩍지근해, 시끌벅적거리네, 너무 좋아 북적거리네. 동서남북, 강남 강북, 싹 다 보여줘요, hands in the air, I say ye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Whoa, whoa.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싸이의 강남 스타일, 대댓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사연 함께 하시고 가겠습니다. 제16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에 와서 좋은 체험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윤정수님께서 정동원의 여배까지 신청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가지구에 있는 전주 하가초등학교에 다니는 박준용입니다. 저는 열심히 피아노를 다니는데 이 노래가 좋아 듣고 싶어요 라면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신청해 주셨네요.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동원의 여백,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어온 신청곡이었습니다. 정동원의 여백,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2년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기간에 진행되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는 전주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 지역의 세 개의 설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두 곳은 서안산동의 용머리고개, 서학동의 각시바위였습니다. 각시바위 이야기하면 또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세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각시바위만 간다 하고요. 그땐 그랬죠. 한 4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소풍을 학교 근처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 산이나 저수지가 있으면 그곳에 자주 가고 했었죠. 소풍 때 각시바위에 자주 갔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도 풍남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 다니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설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전주 설화는요, 도마다리입니다. 전주 인우동 모래내에서 선앙댕이를 지나 진안으로 가는 길과 만나는 곳에 도마다리가 있다고 해요. 지금은 하천을 복개해 사라진 인후교라고 알고 있는 이 다리는 모양이 소의 구유 모양 같다 해서 사람들이 구수다리라고도 부르던 곳이었죠. 이야기는 고려 중엽 부유했던 놀씨 문중으로부터 비롯됐는데, 놀씨는 이웃에 베푸는 데 인색해 인심을 잃었어요.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선산이 소가 여물을 먹기 위해 엎드린 모습과 닮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끊어버리면 가난해질 것이라 여긴 한 선승이 구수다리를 도마다리로 부르게 만들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 고려시대에 조세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놀씨 가문의 집이었죠. 그 집안은 자손 대대로 부자였는데 욕심만 많고 이웃의 배고픔은 나몰라라 하여 인심이 야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씨 집을 지나던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어요. 동네에서 인심이 야박하기로 소문난 놀씨는 스님을 그냥 보내지 않았죠. 하인에게 광에서 콩 주머니를 꺼내다 갖다 주게 하고, 콩 주머니를 받아든 스님이 나가려 하자 놀씨는 스님을 급히 부르며 콩 주머니를 빼앗아 가다가 머리에 꽁꽁 묶고는 콩자루에 물을 가득 부어버립니다. 놀씨는 이렇게 먹을 것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나 스님들을 골탕 먹이고 내쫓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사가 고약한 놀씨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했죠. 스님은 놀씨네 조상들의 산소가 기린봉에 자리하고 있고 그 산의 모양이 소가 엎드리고 있는 모양과 같아 명당자리에 묘를 쓴 덕으로 부자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마을에 있는 다리도 소에게 밥을 주는 구유처럼 생겼다 해서 구수다리라 불러지고 있었죠. 스님은 다리의 명칭을 바꾸면 액을 당하리라고 판단하고 구수다리를 도마다리라고 하기로 했어요. 도마다리라고만 하면 허리가 잘리듯 명당과 마을을 떨어지는 것으로 예견한 스님은 구수다리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다리를 건너는 행인들에게 동전 한 입씩을 주면서 도마다리 잘 건넜구나 라고 한마디씩 하라고 일러주었죠. 구수다리는 도마다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 도마다리라고 불려지면서 사람들은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놀씨 부부는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몰려들어 배불리 먹고는 도마다리 하니까
이렇게 먹을 것도 생기니 앞으로 다리를 건널 때마다 도마다리 건너네 해야겠네 하면서 돌아갔답니다. 그러자 놀씨 문중이 가난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자 마을을 다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이후로 도마다리는 더욱 유명해졌답니다. 지금의 도마다리는 820번 시내버스를 타고 소양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도매다리라는 버스 정류장만 남아있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자, 오랜만에 가족들과 같이 나들이 나왔습니다. 모처럼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마스크도 얼른 벗었으면 좋겠고요. 신청곡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안예은의 문어의 꿈을 해주셨습니다. 네, 문어의 꿈을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죠. 자, 안예은이 부릅니다. 문어의 꿈. '나는 현장에서 신청해 주신 안예은의 문어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앞에서 전주의 여러 지명에 대한 전설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성완산동의 용머리고개, 서학동의 각시바위, 인우동과 진안 가는 길 사이의 도마다리 전설이었습니다. 전설을 알고 나니 그 지역 지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외에 또 어떤 설화가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전주의 전설, 전주의 설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다음에 또 전주의 다양한 전설에 대해 찾아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9월이) 되었나 싶었더니 그 9월도 어느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낮에 여름 기운이 조금씩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곧 여기저기 단풍 소식이 들려올 것 같네요. 이제 시작되는 가을에 더 좋은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2022년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기간에 진행되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이고요. 저와 함께한 방송은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였습니다.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는 전주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앞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방송은 다양한 내용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 진행자 김정자였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이 많이 들어와서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cm의 쓰담쓰담 신청해 주신 분,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지내라,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사연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신청은 있지의 응급실.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항상 헬이네요.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세 번째 사연, 평생학습 한마당으로 행복한 시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진성의 안동역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신청해 주시는 10cm의 쓰담쓰담, 있지의 응급실, 그리고 진성의 안동역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숨쉬는 이야기 전주설화의 진행자 김정자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